부동산 초보인데 어떤 공부부터 해야 될지, 뭐부터 시작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사교육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강의 사고, 책 사고 시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 수능 준비랑 똑같아요. 바로 효능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진도가 잘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불인이 탈출 계획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프로테크 앱을 잘 다뤄야 합니다. 부동산 앱이라고 부르죠. 뭐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걸 잘하면 이 질문 다시는 안 할 수 있어요. 6억 있으면 서울에 어떤 아파트 살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라고 크리에이터들한테 질문하면 사실 욕만 먹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물은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아실 요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화면을 보실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와서 어떤 지역에 오시면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화면에 보입니다. 이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을 먼저 시작해주면 좋아요. 여기 상단에 있는 것처럼 거래 방식을 매매로 바꾸고, 가격대는 내가 원하는 가격대로 설정을 하고, 면적은 내가 최소한 몇 평은 돼야 된다라는 게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뭐 20평 이상으로 해본다든지 하면 좋고, 세대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를 때는 500세대 이상으로 놓고 일단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어떤 단지들을 내가 택할 수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제 클릭해서 여러 정보들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매라고 써있는 거는 매매 가격이고, 그 위에 하얀 영역은 평당 가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형이 다른 것들을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당 가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단지 정보를 클릭해서 단지에 대한 세세한 정보도 볼 수 있고, 뭐 타입이 어떤지도 볼 수 있고, 시세도 볼 수 있고,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 감을 잡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호갱노노를 또 볼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신촌 럭키라는 단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 신촌 럭키를 호갱노노라는 앱에 가서 검색해 봅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단지가 나오고, 여기서 대화창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주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후기를 남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절대적으로 맞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내가 싫은 거, 내가 피하고 싶은 건 여기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투자도 중요하지만 실거주까지 한다고 하면 내가 꼭 거슬려 하는 부분들을 피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주차 상황이라든지, 뭐 네이버에도 세대당 몇 대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차가 정말 잘 되는지, 뭐 아니면 자리는 많은데 난이도가 높다라든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 때는 호갱노노를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실에서는 학군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학군이 덜 중요해졌다고 하지만 관심 많으시잖아요. 방금 한 것처럼 첫 화면에서 학군 이렇게 누르시면 전체적인 상황을 보실 수 있고, 이 지역마다 어떤 단지들이 몇 %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나름 공부하셔서 요 정도 수준이면 마음에 든다라는 거 판단해가지고 비슷한 아파트 사이에서 차이를 보고 싶을 때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런 기준점들에 대한 건 제가 블로그로도 많이 다뤄, 제가 전자책으로 판매하고 있는 임장 비법서에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지 비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A랑 B 아파트 혹은 A, B, C 아파트 중에 뭐가 좋을까요? 뭐 분명 다른 조건을 갖겠죠. 매매가도 비슷할 거고, 급지도 비슷할 거고. 근데 아무튼 추가적인 판단을 하고 싶으니까 그 기준을 찾으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과거의 추이를 잘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속된 말로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환금성 좋은 단지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네이버 부동산이랑 네이버 데이터랩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질문이 있었어요. 한 4종류 정도의 아파트를 비교해보고 싶다. 하나는 뭐 레미안 에버하임이라는 아파트였어요. 요거는 이제 그 의왕에 있는 단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향촌 롯데라는 단지도 궁금했어요. 요것도 안양에 있는, 평촌에 있는 곳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안양 옆에 있는 삼성 레미안이라는 단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용인 수지에 있는 신정 6단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경기도 단지들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서울처럼 막 꿰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서울 아파트를 얘기할 때보다는 여러분이 좀 더 가까운 상태겠죠. 하지만 전 이 아파트들을 판단할 때 딱 하나만 볼 거예요. 환금성. 그러니까 환금성이라는 거는 거래가 충분히 세대수 대비 잘 되는가, 그리고 단순히 거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거래가 늘어날 때 그 상승 거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가를 판단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원하실 텐데, 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요거는 확인이 쉬운 거예요. 첫 번째 레미안 에버하임 보시면 뭐 거래가 거의 없죠. 거래 자체의 수도 많지 않고, 이렇게 빠졌을 때와 올라갔을 때의 다이나믹이 크지가 않아요. 폭이 크지 않아요. 그럼 일단 저는 얘는 패스할 거. 두 번째 향촌 롯데, 얘도 좀 찝찝해요. 뭐 서울 아파트들의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고를 돌파한 경우도 많고 전고에 도달한 경우가 다 있는데, 얘는 유독 힘이 좀 없는 느낌이에요. 아까보다는 거래수가 많긴 하지만요. 요 단지는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점은 많이 찍혀 있죠. 하지만 상승의 어떤 느낌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여기에 이제 갭이 별로 안 벌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요 단지를 보시면 뭐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 끝에 부분에 조금씩 이렇게 맨 밑에 거 있잖아요. 가장 낮은 애들만 쭉 이어서 보면은 확실히 상승세가 나타나는 거를 얘보다는 더 하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얘보다는 더 그렇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죠? 각도가 딱 보이죠? 그래서 굳이 전 여기서 고른다면 황금성만 놓고 봤을 때 일단 얘만 살리고 나머지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중에 얘를 택한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 3개를 날려버린다. 요 개념으로 황금성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아파트 단지들 입력하면 이렇게 단지들이 얼마나 언급되었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신정 6단지가 마음에 들었었는데 언급도가 상당히 낮네요. 검색을 잘 하지 않네요, 사람들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단지고 요거는 굳이 선택하기에 유리하지 않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급 단지들이 왜 좋고 왜 상품성이 좋고 왜 얘네를 돈을 더 넣어서 사야 되냐라고 하면은 얘네는 유명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인기가 있으니까 거래가 잘 되고 팔고 나가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강남 3구에 되게 좋은 단지를 가지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잘 팔리는 단지를 사서 잘 살다가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네임드 단지들을 선호하는 건데 급지가 낮아지면 네임드 단지라는 게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얘가 얼마나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지인가를 검색량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는 건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바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안 하던 걸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거의 방향성을 확 바꾸는 것도 바로 뭔가 바뀌는 체감이 들면서 여기에 더 빠져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임장 습관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그걸 바꾸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임장은 진지하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임장은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최고고요. 임장은 직관적인 게 최고입니다. 사실 어떤 게 더 좋냐 나쁘냐에 대한 정량적인 객관적인 평가는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손품을 팔아서 혹은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임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여기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 만큼 만족도가 있을까?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내가 여기 살면서 10년을 잘 버틸 만큼 만족도가 있을까? 요런 걸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단지를 비교하는 거, 매물을 비교하는 거, 부동산 가서 각을 보는 거 이전에 사실 동네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이 단지는 선호가 되고 왜 이 동네는 선호가 되는지, 왜 갑자기 전에는 전혀 살고 싶지도 않던 마용성이 상급지라고 하는지, 뭐가 바뀌었길래 어떤 느낌을 주길래 그렇게 되었는지를 꼭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장의 순서는 대부분 막 부동산부터 가야 돼, 어떻게 부동산 무서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 갈 게 아니고요. 매물 막 골라달라 해서 매물 막 들여다가고 막 쳐들어가고 해서 임장크로 욕먹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단지 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 단지가 뭐 주차가 어떻고 샤시가 어떻고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니고요. 동네 자체를 먼저 많이 보고 이 동네는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이 동네에서 애가 학교를 다닌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 동네에 퇴근하고 내가 밥을 외식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한다면 어떤 느낌일까를 파악하는 분위기 임장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장이라는 건 놀러 다니는 게 좋고 진지할 필요 없고 직관적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코스도 문제예요. 이게 뭔가 책을 팔고 강의를 팔기 위해서 그리고 하루에 이 코스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순환형으로 코스를 구성해요. 역에서 출발해서 어느 단지를 갔다가 어느 길로 가가지고 또 해가지고 역으로 돌아온다 안녕 하고 끝내요. 무슨 관광 투어 코스 같아요. 그거 완전 틀린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관심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항상 역이나 이런 데서 출발을 하세요. 역에서 A라는 단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역에서 또 B라는 단지 갔다가 요렇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비싼 단지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아직 자산이 많은 상황이 아니고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랑 이 단지에 사는 사람, 이 단지를 보는 나의 경쟁자들 다 똑같이 생각해요. 똑같이 생활하고. 그러면 그 생활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당장 뭐예요? 매일 타는 거 뭐예요? 지하철 버스잖아요. 매일 가는 건 어디예요? 직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동네를 왜 돕니까? 뭐 여행 관광 오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장 습관을 이번 기회에 바꾸시면 확실히 달라지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좋은 책들을 읽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책이라는 게 뭐 그렇잖아요. 앞서 처음에도 제가 역으로 말씀드린 걸 못 쓴다는데 공부할 때 책 사가지고 보기도 힘들고 뭐 수학의 정석 제대로 보는 사람 없고 뭐 그렇긴 하잖아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수학의 정석, 성문 종합영어 제대로 보면 성적 잘 나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걸요?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읽어보면 좋고요. 근데 이제 바이블들은 다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 말고 바이블에 가깝지만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책들 몇 권 골라와 봤습니다. 뭐 돈 받은 거 아니고요. 작가님들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3가지 책 추천드립니다. 아기곰님 책은 저는 이제 기초를 잡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가지고 요즘도 가끔 마인드를 다지기 위해서 보고요. 김재경님의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은 제가 이제 리뷰 요청을 받아서 한번 읽었던 책인데 재밌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도 잘 돼 있고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지센스는 제가 주변에 누가 부동산 시작한다고
싶다고 하면은 선물한 책이에요. 요거는 되게 쉽게 돼 있고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것도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제목에 넣었던 내용. 요즘 사람들은 강의 안 듣고 챌린지 하죠. 챌린지. 왜냐면은 실행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실행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실행이라는 것의 시작이 뭐 단지를 돌아보고 공부하고 이건 다들 잘하세요. 의외로. 뭘 못하냐면 거기에 필요한 목돈을 못 모으세요. 돈을 절약하고 모으는 챌린지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가계부 쓰세요 라는 말은 누구나 하죠. 지출 아끼세요. 고정비용 줄이세요. 말은 다 해줍니다. 근데 그거 실행하게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챌린지가 있다면 저는 이건 참석해 보시면 좋겠어요. 임장 크루 말고 절약하는 챌린지에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목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많죠. S&P 500을 사면 된다. 저도 많이 하는 얘기고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설명해 주는 분들은 많은데 이걸 같이 해보는 거,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 뭐가 좋아요, 왜 좋아요 말고 뭐가 좋으면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런 거 알려주는 챌린지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다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각자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사교육의 나라라서 그런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건 정말 많은데 역시나 우리가 수능 준비를 할 때처럼 인강을 사고 잘 보지 않거나 틀어놓고 그냥 방치해 놓거나 이후에 복습을 안 하거나 독학을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거 학창 시절에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닐 수가 없거든요. 똑같을 거거든요. 어떤 방법을 알려드려도 제대로 시행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이고요. 그걸 그 사람의 의지로만 가져가기에는 원래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의지를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챌린지 같은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집중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되게 이 수강료를 늘리기 위한 전략인 건가 싶기도 한데 되게 너무 오랜 기간을 가져가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게 하고, 그리고 챌린지의 내용이 되게 파편화돼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이 어떤 재테크, 직장인에 맞는 재테크라는 그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핏에 딱 맞는 것도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챌린지 다루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되게 좋은 투자자인데 직장인이 아닌 지가 꽤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아쉬운 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만 집중하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리딩 형태가 돼요. 사실 리딩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 되게 좋은 챌린지가 있으면 이거 하세요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딱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준비해봤어요. 이게 제가 사실 요즘에 너무 본업이 바빠가지고 많이는 못해요. 저도 어차피. 그래서 되게 인텐시브하게 일회성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랑 한번 목돈을 모으고 그걸 잘 어떻게 빌드업 해가지고 내 집 마련까지 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번 한 번만 할 겁니다. 반복 안 할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이유가 그냥 들어오는 질문이 너무 답답해요. 화가 나요. 그 질문을 할 시간에 실행하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럼 화를 내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해결을 해주고 나서 내가 화를 내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뭐 이게 여러분을 위한 걸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면은 그걸 해놓으셔야 제 채널이 작기 때문에 매주 올라오는 영상 놓치지 않고 챙겨보실 수 있고요. 제 영상이 비교적 설명적이고 길이가 긴 편이기 때문에 한번 봐가지고는 조금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웬만한 유료 강의보다 촘촘하게 전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새로 강의 사지 마시고 이거 좋아요 해놨다가 필요한 때 보시면 더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